AI 프렌즈에서 기술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좋은 기회에서 기술 말고 조금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뭐랄까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 같아서 꼭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가볍게 진행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AI가 막 직접 디자인을 하는 시대가 오면 AI가 인간 중심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요? AI 중심 디자인하는 거 아닌가? 어떤 막 경고를 하지 않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피해가는 아, 확실히 보는 디자인, 시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디자인 지금 가끔씩 얘가 엑셀을 몰래 밟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올라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렇죠. 네, 놀라가지고. 근데 얘는 얘 촬영한 게 유지하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아, 청산집이에 상대. 네. 저는 사강에 듭니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 듭니다. 왜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뭐 그러면 일단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네, 저 사실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그냥 폭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니 편한 얘기야. 유 박사님하고 선 박사님하고 그냥 저하고 모여서 일단 한번 찍어보고 망하면 버리자. 사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게스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가 커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방향개발 도서과 그다음에 더 매트릭스나 AI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제 AI 관련해서 이것저것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모델 뭐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하고 그다음 가져다가 뭐 앱 형태로 만드는 것도 하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다른 어떤 기관들하고 협업하는 프로젝트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여러분들 때문에 좀 떡상을 한 네, 그런 경험입니다. 저는 원래 그냥 개인 프로젝트 하려고 이제 시작했었는데 그냥 좀 아카이브 하자 나의 그 작품을 그래서 저한테는 작품인데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막 봐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뭐 됐는지 그렇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 많이 하시는 유튜버들 보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했는데 잘 됐다. 정말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잘 되려고 노력을 하신 건가? 수상해. 요즘엔 조금 노력합니다. 요즘엔 이제 구독자 신경도 쓰시고 요즘엔 신경도 쓰고 네. 옛날에 진짜 신경 안 쓰고 댓글도 안 달고 그랬는데 반응을 보고 이제 네네 또 요즘에 좀 신경 씁니다. 네. 방송을 하시는 걸로. 아 근데 빵형의 빵이 먹는 빵이야? 아 제가 회사 다닐 때그 영어 이름 쓰는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브레드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스펠이 다르거든요. 네, 빵이랑 그게 다른데 그때 동생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생들이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빵형 하다 근데 형이 빵에다 형을 붙여서 빵형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네, 그게 그러니까 시작은 빵이 맞네, 먹는 빵. 아니죠. 아니죠. 브래드 피트가 빵발이잖아요. 원조죠. 브래드 피트가 원조.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성심당 빵을 좋아하시는 거야? 아, 저 엄청 좋아해요. 네, 대전 내려올 때마다 사가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서울 토박이다 보니까 약간 대전 분들은 성심당 빵에서 그거 튀김소보를 안 드시더라고요. 네, 그냥 일반 빵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에 가져가야 되니까 취소랑 부추빵, 네, 그것만 사가게 돼요. 네. 그렇지, 그 기껏 사갔는데 튀김소보로가 아니라 그러면 실망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대전에 그거 맛있다며 하면서. 서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AI 프렌즈 시작부터 같이 하게 돼서 이렇게 뭐 다양한 걸 하고 있고요. 저희 사실 백그라운드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뭐 IoT 내지는 빅데이터 분석 이쪽에 조금 가깝고요. 지금은 이제 연구소에서 잠시 지금 그 파견을 가서 저희 같이 있던 분들 중에 창업하신 페블러스 그 창업기업에 지금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AI 프렌즈에서 기술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좋은 기회에서 기술 말고 조금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뭐랄까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 같아서 꼭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10년이나 20년 뒤에 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만 가지고 월드컵을 연다. 우리나라가 4강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와, 아주 이게 많이 한 질문이야. 여러 가지를 섞고 있는 건데,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제품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게 또 조건이 있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용병 용병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만들기는 중국이 만들고, 네. 뭐 이렇게 엔진은 뭐 미국제를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튜닝 조금 해서 잘하는 이런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또 귀화인 선수들도 있잖아요. 내지는 뭐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이중국적인데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어떤 나라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과연 어디 있을까 봤을 때 이렇게 원천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약간의 응용 쪽을 그때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 로봇이 나오지 않나. 근데 사실 손흥민도 뭐 부모님은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 그 축구 베이스나 내지는 이런 그 커리어들이 다 해외에서 컸기 때문에 과연 그 친구를 갖다가 순수 한국인이라고 봐야 되느냐 선수로 봤을 때 한국인이긴 한데 애매하죠. 축구는 외국에서 배웠으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뭐 비슷한 케이스가 기성용 선수가 자기 아버지가 한국 그 감독이었고 하지만 축구는 사실 그렇죠. 호주에서 배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는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알고리즘이 이제 외국에서 만든 예. 게 들어오거나. 그런 거에 이제 끝이 이제 박지성 선수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선수는 한국에서 다 해서 이제 그렇죠. 완전히 이제 돈 버는 것만 이제 유럽에 가서 돈 벌었으니까 그 경우는 이제 순수하다 볼 수 있는데. 이성 선수는 그러니까 음. 프로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프로 선수가 된 상태에서 갔으니까 예. 좀 다르네요. 좀 다릅니다. 예. 오케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가볍게 치는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통상질이 예상돼. 네, 저는 사강에 듭니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못 듭니다. 왜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네. 부산에 있는 동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원중임 교수이고요. AI에 관해서는 AI 연계 창작자 양성 사업 과제 책임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와 콘텐츠 만드는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프렌즈에 한 2019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배운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식적으로도 참여를 하시는 거죠, AI 프렌즈? 지금 이사님 이사님. 수리사. 다 이사님인데 나만 아니잖아. 수리사. 저도 알고 저만 아니요, 이사가. 하시면 되죠. 저기 용규님. 오른쪽으로 대고 말씀하세요. 오른쪽으로. 인사권 있으신 분께 나만 인사권자는 이사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소부 시켜도 돼요. 두 분은 기업 이사로 하시면 됩니다. 예, 두 분 이제 산업이사로 곧 모시겠습니다. 막 티켓을 만들고 막. 아니 뭐 지금 저희 사세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성공, 이 큰 일을 프로젝트가 하셔야 성공하면 아, 빵형님도 이사가 아니세요? 네, 저는 이제 경비 시켜달라고. 그러면 저 디자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디자인하시는 분한테 꼭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대략적으로 뭔가라는 건 대충 그냥 생각하는 게 있는데 잘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요즘 뭐 AI가 디자인을 막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AI가 막 직접 디자인을 하는 시대가 오면 AI가 인간 중심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요? AI 중심 디자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려운 질문. 인간이 AI 디자인에 맞춰가는 막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아, 네. 근데 인간 중심 디자인이 인간이 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네.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인간을 관찰해서 하는 거니까 아, AI가 인간 중심 디자인 잘하겠죠. 데이터 더 잘하겠죠. 많은 AI가 그 엄청 인간을 잘하겠죠. 관찰을 해서 나도 네. 모르는 나의 마음을 막 읽고 해주겠죠. 잘 모르고 했다가 질문을 했다가 네, 우문현답이네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유 박사님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지사님? 하시죠. 유용균입니다. 코로나 관련한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소개는 이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포리언스 대표 최신혁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자리를 이렇게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잘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냥 평범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게스트도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 지사님도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바람에 일이 커져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인공지능 그러면 저도 이제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대부분 약간 기술적인 것들이 떠올라요. 빵형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손박사님도 그렇고 원종희 교수님은 좀 다른 시각을 가실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무거운 얘기지만 그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 났잖아요. 참사가. 저는 그런 참사 이렇게 있을 때마다 사실 만약에 AI가 정말 많이 발전을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쓰여야 될 것이 안전이나 저런 사고 방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AI가 기술이 많이 발전했을 때 저런 이태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AI만 발전해서는 일단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뭔가 이제 하드웨어 기술가 들어갈 거고 할 건데,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또 좌지우지할 수, 내가 이태원 가고 싶은데 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직원들도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간 직원들도 있었고, 안 간 거는 못 간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실제로 막 경찰에도 신고가 많이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일단 되어 있는 데서 사람들이 이제 일단 몰린 거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AI를 잘 만들어서 경고를 주는 걸 뭐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가지 않나. 네, 가지 않을까. 그런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100%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 네.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AI가 아무리 지능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에 의해서 사고가 나니까 AI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다. 마음을 바꾸지 못하지 않을까. 사람의 뭔가 가고 싶다는 마음을 네. 기술로는 바꾸지 못하지 않나. 네. 저는 사실 그 생각했거든요. 뭐 가는 마음은 못 바꾸지만 갔을 때 상황이 이게 약간 리스크가 커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든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다면 나중에 그러면 사실 AI 관련 쪽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사람들 유동 인구는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쫙 몰리고 있으면 거기 몰려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가 속해 있으니까 뭐 앞뒤 전후로 모르지만 그걸 모니터링하는 사람들한테는 경고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딱 보고 출동해야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넛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좋네. 피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꼭 분위기를 망치면서 이렇게 뭐 다 흩어지세요 이러지 않더라도 막 물을 뿌리고 뭐 음악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이쪽에서 뭐 폭죽을 터뜨려서 시선을 자연스럽게. 분산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막 경고를 하지 않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피해가. 확실히 보는 시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요소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축제를 다 즐길 수 있고 더 신나게. 안전하게. 저는 그냥 어떻게 그냥 컨트롤할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좀 다르시네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 있을 때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는 인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다니는 사람 수에 따라서 어떤 위험도를 예측하는 모델 같은 걸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그냥 놔뒀다가 이게 어느 이상 이제 인구가 몰리면은 뭐 알림 같은 걸 뜨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태원 그 사건이 일어나서 났던 그 도로도 거기는 일방 통행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예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어떤 특정한 인구 이상이 몰리면은 이 골목은 이제 뭐 내려오기만 하고 그 다음 골목은 올라가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교통정리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마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고를 계기로.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선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익적인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 한 업체나 한 기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또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제대로 워킹을 하는가를 보려면 현장에서도 뭔가를 해봐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과정이 연구개발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이런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재난 방지 내지는 재난 대응, 방지와 대응은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조금 섞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대부분을 도시공학 하는 분들이나 내지는 안전공학 하는 분들이 다 해요. 하고 있고 이미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비용인데 문제가 이거예요. 이렇게 어떤 기술이 나오든지 우리 건강검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문제가 있으니 생활을 뭐 어떻게 조심하시라, 운동을 하시라, 뭐 먹는 거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 술을 뭐 덜 먹고 담배를 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따르거든요. 왜 안 따르냐면 불편하니까. 결국 그렇게 불편하다는 말이 결국 비용인데 그런 비용을 사람들이 감당할 정도의 어떤 그런 단계가 있느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사건이 나도 이런 사건이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반영 못하는 게 강력하게 비용을 들이면 돼요. 근데 못하는 거죠. 그게 비용이. AI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급하게라도 뭐, 빵행님한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해서 목표가 뭐니까 어떻게 기술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금방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적용하는 과정에도 일단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거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원 교수님 말씀하신 게 또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강제하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안전하게 놀다 오게 된. 그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설계부터 뭔가 변경을 하는 거, 집행하는 거에 다 비용인데 이런 비용들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나 내지는 뭐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의 그 인식이 있을까 살짝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주관적으로 사실 우리 왜 AI 분야가 많이 적용되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그 자율주행차잖아요. 그걸 막 잘 만들려고 막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막 각 자동차 회사에서 메이커들이 노력들도 하는데 저는 사실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든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거부터 좀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약간 경쟁이 됐잖아요. 자율주행차를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는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 완전 자율된 거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시장에 출시를 해갖고 시장을 전용하려고 빨리 독점을 하자. 이런 흐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디자인이 바뀌는 것도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사운드 엔지니어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차가 소리가 없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슉 오면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귀신처럼 오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소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이버틱한 걸로. 그 일부러.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는 처음에 버튼을 사람들이 터치스크린에 불편해하니까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이게 경험적으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딸깍 소리를 나게 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아니면은 볼록 나온 것처럼 디자인해서 눌렀을 때 그림자가 반전이 되면서 쏙 들어간 느낌 들게 그게 사람들이 느낌을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갑자기 혁신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경험이 바뀌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완전히 되기 전에 내가 위급해서 당황했을 때 자율주행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런 경험을 갖게 하는 게 또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가 될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인간의 경험을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공돌이들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기술 자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선점하고 싶은 거 시장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최 대표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 게 이태원 사건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AI로 뭘 만든다고 하더라도 선 박사님도 아까 비슷한 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트랜지션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근데 저 일본에서도 이번에 할로윈 때 뭐 시부야에서 진짜 사람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안전사가 별로 안 일어났던 이유가 경찰들이 좀 새로운 그날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네, 막 그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사다리 차에서 계속 이 확성기로 이제 안내를 하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네, 근데 거기서 AI가 지금 뭐 적용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단 말이죠. 네, 뭐 다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인식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술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과정을 저는 이게 한 번에 다 못 만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난이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원 교수님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친숙도 네. 그게 얼마나 그 실제 삶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가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만들기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차근차근 가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고 그런 거를 고려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자율주행 쪽에서 얘기하면은 약간 꿈과 현실? 그러니까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곧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연구를 한다 얘기는 하지만은 현실은 사실 거기까지 가야 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네. 우리가 사고를 막아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들 보면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고 회피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충돌이 감지됐을 때 순간적으로 핸들을 튼다든지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심지어 엑셀을 밟기도 합니다. 뒤에서 자동차가 충돌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저절로 앞으로 나가서 피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능들이 지금 인간이 운전하지만은 사고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어떤 기능으로서 이미 동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테슬라에서 주장하는 자료긴 하지만은 그 사고율이 상당히 낮아요. 테슬라 자동차가 다른 다른 자동차 대비 사고율이 훨씬 낮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오토파일럿을 운전한 경우가 사고율이 더 낮고 완전히 이제 인간이 대체하지 못하지만은 저도 운전하면서 보면 좀 제가 운전하는 것을 보완해준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약간 제가 지장님 옆에서 운전하시는 거 좀 많이 지켜봤는데 네. 그 테슬라 차에서 이 좌회전 깜빡이 키면은 이 태블릿에 이 좌측 카메라가 탁 뜨잖아요. 사각지대 없이. 근데 이거를 보시는 줄 알았더니 백미러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네. 이게 기능이 있어도 이게 잘 습관적으로 안 쓰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트랜지션 아까 말씀하신 트랜지션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올해 한 4월까지 되게 오래된 차를 탔거든요. 한 15년 넘은 차를. 그러니까 그 차는 뒤에 그 후방 감지 센서도 없고 후방 카메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차를 바꾸니까 갑자기 이제 후방 카메라하고 후방 그 감지 센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차를 세울 때 후방 카메라 안 봐요. 아직도. 아, 그죠. 지금 그 차를 본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가 지금 후방 카메라를 안 보고 그냥 백미러하고 사이드미러 보고 그냥 옛날 하던 식으로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 트랜지션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아직 제가 후방 카메라하고 그 시스템을 잘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네. 어디 뭐 부딪히기라도 하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약간 그런 마인드가 아직은 저는 남아있거든요.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제 소카 VIP인데 소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오. 근데 좋은 차들이 밖에 나와요. 센서 많이 달린 게 요즘에 막 초보 네. 초보 추천 막 이런 데서 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타면은 그 테슬라처럼 1, 2, 3, 4단계 그 차량 간격 유지 기능이 있는데 가끔씩 얘가 엑셀을 몰래 밟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놀라가지고. 그렇죠. 네, 놀라가지고. 근데 얘는 얘 차량 간격 유지하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아. 네, 아니면 뒤에서 막 왔다거나.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밟아요. 아직 안 익숙하니까. 네. 그럼 나중에 그 운전면허 연수 교육을 받을 때 시험 볼 때나 저 할 때는 후방 센서 카메라 없을 때였거든요. 요즘은 다 있나 모르겠네요. 없어요. 이게 없죠. 없겠죠. 네. 면허는. 면허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일단 시작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이제 새 차를 샀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순서네요. 지금 이제 기술의 어떤 변혁 시기인 거죠. 되게 지금 이제 면허 따는 분들은 끝물을 타는 분들이죠. 뭐 해서 10년 정도밖에 못 쓰지 않을까. 뭐 가깝지 않더라도 10년 정도밖에. 센서 없을 때 주차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센서가 막 삑삑거리니까 더 가도 되는데 맞아 조금 맞아요. 이만큼만 있어도 다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막 이만큼씩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약간 그 운전할 때 이렇게 후방 이렇게 차 세울 때 얘가 막 삑삑대니까 아, 얘 왜 그렇게 난리를 쳐? 너무 들감이야. 나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얘가 시끄러워서 얘 말대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런 차로 운전하셨던 분들은 또 마인드가 다르겠죠. 그러면 없는 센스 없는 차를 못 몰. 예, 그렇겠네요. 불안해서. 이게 점점 아재가 되는 느낌이.